안녕하세요. 지역신문 읽어주는 시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에 출장을 다녀오느라 2주간 건너뛰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읍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지신시를 통해서 그동안 정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만나보시는 신문은요, 지난 4월 29일에 발행된 정읍시사 소식입니다. 정읍시사 일면을 보니까요, 한서요양병원이 감염병동을 신설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욕창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서 명실공히 전북에서 손꼽히는 프리미엄급 요양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읍시가 국가 대표 브랜드 치유농업 선도도시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정읍시에서는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연구단체 정읍시 지방소멸대응정책연구회가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정읍시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네요. 정읍시 보건소에서 칫솔 바꿔준 데이를 운영하는데요. 그동안에 연 4회 운영하던 칫솔 바꿔준 데이 행사를 올해부터는 매월 1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헌 칫솔을 가져오는 시민에게 새 칫솔로 교환해주는 사업인데요. 또 오시면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치간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사용법을 알려주고 치아 모형을 이용한 실습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수성동에 있는 보건소 1층 로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에 설계 공모를 했는데 이 사진과 같은 작품이 당선이 되었네요. 지하 1층, 지상 3층 열실 규모이고요. 2026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모실과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할 것 같은데, 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영유아가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는 모자 동실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자 동실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읍시가 제2회 정읍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6월 28일까지고요. 공모 주제는 정읍의 문화와 관광, 자연, 역사, 인물 등 정읍과 관련된 소재이면 되고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학술적 용어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가 정립이 되었는데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말도 쓰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말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유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표기되지 않아서였다 그랬는데 이번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동학농민혁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신시 잘 보고 계십니까? 내용이 좋거나 또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지금쯤에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5월 1일자 서남저널입니다. 자, 서남저널에서는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전북 서남권 지역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기획 기사가 있습니다. 차별없고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시군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살펴봤네요. 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 등록 장애인 수가 264만 1000명이라고 하네요. 정읍시는 9,800명 정도로 시 전체 인구의 9.5%예요. 장애인 복지 예산은 344억 원 정도고 전년 대비 35억 원이 증가했고요. 종합해 보면 지금보다 장애인 복지 전체 예산을 키워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관심이 중요하다. 또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고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고 또 장애인의 의무 고용 제도 등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상교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이 있었고요. 이때 정읍을 전북형 첨단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네요. 정읍시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네요. 제14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에게 수여하기로 했네요. 김용채 시인이 그리운 소금실이라는 시집을 펴냈습니다. 김용채 시인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고향의 삶에서 느꼈던 감회를 시로 되새겨서 그리운 소금실이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월 8일에서 5월 14일에 해당하는 정읍신문입니다. 자, 의제만 채택하고 시책으로 연결하지 못한 정읍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지난 2월 15일 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정읍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원탁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부족 문제랄지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이때 발굴된 의제들을 정리했지만 결국 정읍시 환경정책과의 과장 결재를 끝으로 사장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과 시의장, 시도의원을 비롯해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서 원탁회의를 열고 여러 토론을 거쳤지만 발굴된 의제들이 정읍시청의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파트에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문제는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출발한 정읍제 21이 정읍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탈바꿈했지만 관련 부서는 예전과 같이 환경정책과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이나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업무는 기획관실이 맡아서 하는데 정읍시는 여전히 힘이 없는 환경정책과에서 다루다 보니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원인의 청원을 받아서 시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샘골 시장에 가셔서 국산 수산물을 사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제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이번 주말에 열리죠. 동학농민혁명 모두의 하늘을 열다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내장호 야영장을 5월 3일부터 개장을 하나 보네요. 기부천사시죠. 상동 LD마트 안정남 회장님께서 어린이날 선물 잔치에 이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읍시가 2024년 정기분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를 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을 선정했고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시청에 이의 신청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당사자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를 열었군요. 내장산 문화광장에 수상 레저 체험존이 있죠. 범퍼포트를 타실 수 있는데 오는 8월 31일까지 하루에 2번 정도씩 운영하고 이용 요금은 2인용 한 대당 15분에 7,000원, 30분에 1만원이고요. 정읍시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2,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미담 소식입니다. 쓰러진 손님을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린 태평양 목욕탕의 이승환 사장님. 당시 CCTV에 잡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객이 쓰러진 후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이승환 사장님의 모습이네요. 태평양 목욕탕 이승환 사장님은 그동안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덕에 써먹기는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죠. 목욕탕에서 열탕이나 반신욕을 하다 보면 혈압이 크게 올라가서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가끔씩 있나 봐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시네요. 이승환 사장님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에서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를 하는데 5월 한 달 동안 시청 민원실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신시 1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가 있죠. 꼭 참여하셔서 130년 전에 동학농민군들과 한번 만나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